자, 이 백서 문제를 둘러서 어제인가요? 비공개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서울 지역 이번에 낙선자들, 출마자들 다 모여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걸 기자들이 취재를 해봤더니 비공개 회의에서 이 조정훈 위원장이 지금 어제 원래 황우여 위원장은 자, 이 총선 백서는 개인 책임을 추궁하지 말자. 개인이 아니라 이게 어떤 당의 문제를 찾아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조정훈 위원장은 이게 지금 뭐 은연적이든 뭐든 책임 문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비공개에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참 정치적 의도랄까요? 빤히 들여다 보이는 정치 놀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선 충격적인 패배 직후 그 다음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하고 비대위원 전원도 동반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는데 친윤 이철규 의원이 또 같은 친윤 원내대표인 그 윤재욱 그 의원에게 네네. 둘이 또 같은 또 경찰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조정훈 의원을 팀장으로 하자. 그래갖고 지명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의결이 안 된 거죠. 최고위원회는 없으니까 비대위원회라도 열어서 해야 되는데 그 비대위원 전원 사퇴하니까 그 상태에서 마치 공식 조직인 양, 네. 마치 공식 조직인 양 지난 한 달 동안 그렇게 행세를 해온 거예요. 네. 행세를 해왔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철규 작품이다. 이건 이제 당내에서 거의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철규가 등 떠밀어서 뭐 등 떠밀은 거지 뭐 조정훈 본인도 하고 싶었던지 뭐 네.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현정님 네. 그 조정훈을 이 당으로 영입하는 그 창구 역할을 한 게 누구죠? 바로 이철규 의원. 이철규예요. 그다음에 그 조정훈을 또 애지중지 이철규의 인재영입위원장을 하면서 거기 멤버로 그렇죠. 거기 뭐 또 뭐 대변인으로 하고 어디 뭐 언론에 노출될 때는 반드시 조정훈을 데리고 나타나서 뭐 하고 그러니까 조정훈의 뒷배는 이철규다. 네. 조정훈의 뒷배는 이철규다 하는 게 분명해요. 네. 근데 이제 이철규 의원이 최근 좀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 원래는 나도 그 총선 패배의 원인이 있어서 원내대표 출마 안 하는데 한동훈은 나보다 더 책임이 있으면 더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나도 원내대표 안 나가니까 한동훈 당신도 당대표 나오지 말아라. 네.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가 이게 한동훈을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이 커지잖아요. 네. 커지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본인의 뭐 자유다. 그거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럼 자유지 그럼 누가 나가라면 나가고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백서의 기획은 뭐냐? 바로 한동훈 저지용 백서였다는 게 사실 네. 이 백서 TF 탄생 과정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결국 이게 저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의 어떤 그 정책 야망도 여기에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본인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서 결국 이제 지금 또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게 또 인지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걸 은근히 지금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마치 본인이 어떤 이 새로운 어떤 또 이 반한동훈의 어떤 주자로 그렇게 또 부각시키는 그런 걸 상당히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요. 오전에 우리도 정혁진 변호사가 채널A 돌직구 방송에 나와서 그 오늘 조정훈이 직접 나왔습니다. 근데 면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들어볼까요? 이렇게도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예.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어떤 회사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그 임원이 저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인사 담당 임원이. 그러면서 저보고 정 변호사 저희 회사에 들어왔는데 3년 동안은 아무 말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 조직에 들어왔는데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외부에서 보는 것과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그 조직의 모습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원들도 새로운 사람 들어왔네, 이 사람이 우리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한 2, 3년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밖에서 와서 이제 그 생활을 하는데 좀 이상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도 그래도 그 정도 기간 동안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나이 들고 사회생활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임원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또 조정훈 의원한테 죄송한 이야기인데 조정훈 의원이 이 백서 이 위원장을 맡은 게 그 뭐라고 그럴까 합리적이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왜냐하면 조정훈 의원이 쭉 그 국민의힘 그 뭐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의원하시고 그랬으면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요번 총선을 앞두고 요번에 어떻게 하면 합당해가지고 새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기존에 있었던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또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참 조정훈 의원이 조 의원님이 굉장히 어려운 그 자리에 있는데 뭐 워낙 그 유능하신 분이니까 잘 해결해 내실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결과를 좀 잘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정 변호사가 그러니까 은근히 예의를 차리면서 아주 자건자건 저는 저렇게 예의 차리면서 잘 못 씹는데 저는 뭐 바로 그냥 직격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백서라는 거는요. 저도 백서 같은 거 이렇게 뭐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취재도 해봤습니다만은 가장 선거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유권자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 유권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금요, 이 선거하는 당에서 이게 잘 됐니? 저거에 잘 됐니?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말이죠. 2조 심판론을 안 하고 뭐 딴 걸 냈으면 선거에서 그냥 한 170석 얻었을까요? 그렇게 얻었겠습니까? 2조 심판 안 했으면 이겼을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거의 어떤 이 원인을 알려고 그러면 국민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게 그게 순서예요. 선거 캠페인 아무리 잘해봐야 이미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당에 대한 이미지가 굳어져 있으면 선거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구도와 인물과 이슈로 선거를 치르는데 기본적인 구도가 그렇게 짜여져 있으면 아무리 이슈를 새로운 걸 하더라도 아무리 인물이 훌륭하더라도 선거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조정훈 의원이 맡고 있는 이 백서 TF팀 하려고 하는 거는 자꾸 행위자들의 어떤 문제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거 있었으면 왜 그럼 본인들이 그냥 그 진작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왜 2조 심판론 말고 다른 정말 선거 이길 수 있는 좋은 카드가 있었으면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그게 아주 제가 볼 때는 이 선거 기본을 모르는 분들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럼 딴 거 주장했으면 이겼겠습니까? 그럼 딴 사람 내보냈으면 이겼을까요? 그럼 구자룡 변호사 말고 딴 사람 내보냈으면 이겼을까요?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권자들의 판단, 유권자들이 왜 이수정 교수 같은 사람을 찍지 않고 왜 저 문제가 많은 저 누굽니까 김준혁을 찍었는지 그 이유를 그리고 거기에 왜 4,000표나 되는 무효표가 나왔는지 왜 도저히 제가 김준혁을 찍지는 못하면서 왜 그러다 국민의힘은 안 찍었는지 이런 거를 이유를 갖다 그 지역에 가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인터뷰를 하든지 그걸 해서 아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요. 저도 이제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선거 막판에 한동훈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제 2조 심판 특별위원회를 맡아갖고 한 10며칠 활동을 했는데 그때 막 이슈 파이팅을 하니까요. 네. 이재명과 조국만 때린 게 아니라 그 이재명 조국 세력을 때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국이 공천한 누구라든가 이재명이 공천한 누구 양문석이라든가 뭐 김준혁이라든가 네. 뭐 조국이 공천한 뭐 박은정의 남편 뭐 이종곤이라든가 뭐 이렇게 때리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김준혁 그래 양문석을 우리가 안 때렸으면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요. 그때 저한테 무수히 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그 제보자는 누구냐? 다 수도권 출마자들이. 수도권 우리 당 출마자들이 이것도 좀 해주세요. 예. 2조 심판위원회에서 이것도 좀 다뤄주세요. 네. 이거 좀 고발 좀 해주세요. 이거 기자회견 해갖고 한번 좀 때려주세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를요 다 소화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 또 어떤 거는 이건 좀 직접 건드리기에는 좀 건이 좀 뭐 좀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엄청 뭐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솔직히 잘 나갈 때 2말 3초까지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렇죠. 분위기 좋았을 때 한동훈 위원장 제발 우리 지역에 한 번만 더 와달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로 조정훈이에요. 1분만 더 해서 1분만 더 해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뭐 조 1분. 네. 그래 놓고는 나중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저 정혁진 변호사 저기서 참 점잖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조정훈 의원이요 2021년 4월에 그 박원순 죽음으로 인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잖아요. 네. 그때 오세훈 후보가 나갔잖아요. 우리 안철수하고 맞아요. 단일화 해가지고 저쪽은 누가 나왔죠? 박영선이 나왔죠. 박영선 나왔죠. 그 박영선하고 그쪽 단일화한 게 누구예요? 네. 그게 조정훈이에요. 조정훈이죠. 네. 그다음에 기본소득 이재명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이광재. 네. 이광재하고 공동 정책 발표를 해요. 그리고 더 그 중요한 거는 2022년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3구 대선 때 그때 뭐 했죠? 김동연 지지 선언합니다. 네. 김동연 지지 선언해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랬던 분도 이제 그 국민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국민의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경력의 소유자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네. 정식 입당한 지 한 6개월도 안 됐을걸요, 지금? 어떻게 백설한 그 어마어마한 그 작업에 책임을 맡길 수 있어요? 이 당에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국민의힘 이번에 이렇게 이 여당이 보면서 정말 필요할 때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뭐 험한 그걸 하면서 다 이게 쓰다가 그다음에 필요 없으면 그냥 아주 싸늘하게 내치는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 이게요. 참 저는 지난번에 이제 김은국 씨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말 여기 와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목청 터져라 막 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연락이 한 번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정이 없는 그런 저는 이 문화가 보면 이래 갖고 앞으로 누가 국민의힘에 영입한다고 그러면 그분이 선뜻 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저희가 당 가서 잘 되면 뭐 자기들 탓이고 못 되면 그냥 당신 탓이니까 나가. 뭐 이렇게 하는 정당에 누가 과연 정말 아유 이 당을 위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뛰어 볼랍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 뭐 이거는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어쨌건 물론 한동훈 위원장 책임 있죠. 그 뭐 책임 없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뭘 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난 연말에 갑자기 들어와서 선거 시즌에 아무것도 모르고 뭐 공천 오니까 다 이미 뭐 내정돼 있고 정해져 있고. 정책은 하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아니 정책은 저 대통령이 저 민생 토론에서 다 하니까 그거 일체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뭐 합니까 그때 결국은 그때 할 수 있는 게 그냥 저 이 586 문제 2조 심판론 그런 거 이외에는 사실상 선거운동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 이 저 의대 증원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대통령실 이슈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책 이슈를 뭐 하려다 보니까 뭐 그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걸 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분들은 뭐 원톱이 문제였다 무슨 뭐 저 혼자만 보였다 근데 그럼 누가 보입니까 그러면 그때 그럼 누가 나서야 되는 건데요. 지금 전 그런 비판한 분들 정말 제가 한번 이야기 듣고 싶은데 아니 뭐 한동훈 위원장 혼자 뭐 돌아다니고 혼자만 셀카 찍었다 그럼 뭐 누가 나올 건데요 누가 도대체 한번 대안을 내보세요. 누가 그때 나왔어야 되고 그럼 셀카 안 찍으면 뭘 했어야 됩니까? 이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저 얘기를 했는데 그 조정훈 TF팀에서 만든 그 설문 중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원톱 체제와 민주당의 이재명, 이해참, 김부겸 삼톱 체제 어느 게 더 뭐라고? 뭐 저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아니. 저 민주당이 어떤 당인데 더불어 추대당 된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이 그냥 딱 위에 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거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해주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사실상 여의도의 최고 권력자 네. 뭐 그런 의미를 이제 그 나경원 의원도 쓰고 그 전에 어떤 이제 조선일보 칼럼에도 나와서 이게 쓰는 거고 그 밑에 이제 하수인으로 이제 추미애를 박아놓고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삼톱 체제라고 그러고 네. 우리 쪽은 원톱 체제라고 그러고 이걸 설문이라고 이런 걸 만들어요. 이거는 뭐 민주당 좋은 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시민들이 나와서 셀카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가 선거에 도움 안 돼 안 찍어요. 그렇게 해야 이깁니까? 정말 저는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제가 이야기 들으면 아 도대체 이게 참 아니 그 요즘은 어디 나가면 본인들 찍고 싶은 분들 많고 인기는 있으니까
가서 셀카 찍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선거 전에는 마이크도 쓸 수 없어요. 마이크 못 씁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마이크 못 쓰니까 그냥 그거 찍으면서 그 분위기 조성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공동위원장 지금 저 안철수 뭐 전부 다 이런 사람들 자기 지역에서 그냥 빠져나오지도 못해서 결국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무슨 뭐 한동훈 위원장 무슨 비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대안이 있었는데 그 대안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책임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 사람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안 왔다. 그러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유승민 의원을 갖다 그러면 공동선대위원장 합니까? 그러면 같이 하면 그게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 그런 거를 이 대안이 있는데도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자, 2조 심판도 말고 다른 대안이 있었다. 그런데 왜 이걸 선택했느냐라는 데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저는 올바르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런 대안도 지금 제시하고 못하고 대통령실대로 무조건 그냥 가고서 황상무 자르지도 안 하고 이종섭 자르지도 안 하고 계속 저렇게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백서라는 그 문제가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때 그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나는 어떤 이 정말 이 좀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이번에 왜 이 국민의힘에 정말 표를 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20대 여성들은 왜 국민의힘을 찍지 않는지 저는 그래서 정말 지금 백서 TF팀이 할 일은 뭐냐면 우리나라 20대 여성들 정말 이 몇 명 뽑아서 정말 오랫동안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뭐냐? 왜 찍지 않느냐? 그 이유를 알면 원인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요 진짜 백서를 제대로 만들려면은요 지금 20대 여성들 얘기했는데 좀 굉장히 그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FGI라고 있잖아요. 네, FGI 포커스 조사가 그룹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를 가장 인색하게 준 그 연령층, 성별 연령층 뭐 이런 걸 타겟팅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민주당 지난번 대선 때도 민주당 찍고 이번에도 민주당 찍은 네. 유권자. 지난번 대선 때는 윤석열 찍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민주당이나 조국당 찍은 유권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해가지고요. 그들이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심층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런 걸 정리를 해본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백서 작업 아닙니까? 네. 무슨 원톱 체제 저 민주당 보고 쓰리톱 체제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설문이나 엉뚱한 설문이나 만들고 있으니 예 그래서 제가 이 백서는 이쯤에서 접는 게 좋아요. 네. 더 이상 분란 야기하지 말고 접는 게 좋고 저는 이런 상태라면 한동훈 위원장도요. 네. 조정훈이가 면담 요청한다고 그랬잖아요. 뭘 물을 건데요? 아니 뭘 물을 건데?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예. 특검이에요? 특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이런 그 불순한 그 의도랄까. 네. 더군다나 조정훈 본인은 전당대회 출마할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게 뭐예요? 아니 무슨 백서 특검 만드는 거예요? 백서 특검에서 소환 조사합니까?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무슨 백서 안 만들어도 왜 이 우리 지지자분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번에 여당이 이렇게 패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 알고 있고 해법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듣고 국민들이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민심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자꾸 근데 모든 문제가 터지면 회사도요. 어떤 문제가 그 상품을 개발했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 사는 이유를 따져보기 이전에 그 개발하는 사람부터 책임으로서 잘라버려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회사 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일반적으로 다 그런 원칙이 왜 제일 중요한 거는 유권자의 생각이고 소비자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거를 취약하는지 그거를 알고 그 목소리만 들으면 아이디어가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없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안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국민의힘 쪽에 계시는 이 대구나 영남 쪽에 계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좋지 뭐. 자,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목회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3040들 이분들이요. 심야 토론을 했습니다. 네.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인가 6시까지 정말 밤을 새면서 토론회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각지에서.
영남 지역 언뜻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하면 정말 밤을 새면서 모여서 어디 연수 가서라니 1박 3일 일주일 동안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우리가 뭔가 일을 찰 때까지 안 나온다든지 뭔가 그런 어떤 정말 살기 위한 몸부림을 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라 좀 본받으세요. 이게 저 밤샘 토론 그거 뭐 왜 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라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래도 그 참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그 이후에 서로 손가락질이나 하고 말도 안 되는 백서 작업이나 하겠다 그러고 그 백서 팀장이 가고 홍준표 시장을 왜 만납니까? 네. 뭐 출마를 했습니까? 뭐 선거 지휘를 했습니까? 하다못해 지원 유세라도 다녔습니까? 거기 만나갖고 뭐 깊은 얘기 듣고 든든하다 뭐 이런 거나 올리고 그나마 천목회라고 하는 이 수도권 낙선자들 네. 여기가 희망이다. 그래도 지금 이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 보면요. 이철규 배현진 그 눈꼴 사나운 뭐 그냥 뭐 녹취록 파동이라든가 모든 거 보면 다 그런데 네. 그나마 이제 이 천목회가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좀 진짜 이번 전당대회에 제대로 좀 반영이 되고 이런 분들의 기운이 당이 거듭나고 재건하는데 꼭 그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떤 희망의 불씨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 저는 이걸 뭐 국민의힘의 성공을 떠나서요.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갖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저희 생각하는 방향과 이런 게 옳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점점 국민들에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령대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이 지지할 수 있는 보수 지지층들이 지금 점점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있고 근데 2030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2030들은 지금 전혀 여기 뭐 국민의힘에 관심이 없어요 보수에.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더 관심이 없어요. 아주 거의 70%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비난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고 우리 저 딸들 보고 너 왜 저 국민의힘 지지 안 해? 그러면요 이 저 집안에 가면 분란해서 안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정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뭐 보수가 오르니까 맨날 토요일마다 나가서 시위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만 만족하지 전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바꾸려고 그러고 제3의 길을 찾고 뭔가 어떤 시도를 해야지만이 뭔가 우리도 이렇게 맥날 두드려 맞는 것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서 100번 내보십시오. 100권 내보십시오. 국민들이 뭘 관심을 갖는지. 진짜 관심은 당신들 정말 변했어? 당신들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밤샘 토론하고 진짜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들 만나서 요번에 우리 표 안 준 충청도 가서 충청 시민들 만나갖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왜 안 찍으셨습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한번 구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그 솔루션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은 이미 나와 있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쳐다보지 않고 이상한 책임 공방이나 하고 있는 이 한심한 국민의힘의 현재의 모습. 그러니까요. 오히려 백서 작업해갖고 한동훈 망신 주게 해갖고 한동훈의 전당대회 등판을 차단시키겠다. 근데 지금 최근에 한 거 보면요. 뭐 심평, 홍준표, 뭐 조정훈, 이철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정치적 하수인 게 자기가 의도했던 거하고 정반대로 되잖아요. 오히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백서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더 나와야 된다는 이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뭐 이렇게 보면 지금 비대위원회에 떠서 맨날 뭐 본인들 양복 입고 뭐 회의하고 뭐 대통령실 가서 밥 먹고 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은요 왜 우리 국민들이 경기도 국민들이 왜 인천 시민들이 왜 충청 이 도민들이 왜 대전 시민들이 왜 국민의힘을 이렇게 완벽하게 외면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가서 정말 삼보일배라도 하면서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듣는 작업을 이 비대위가 해야 되는데 맨날 모여서 회의만 한다고 무슨 뭐 답이 나옵니까? 그리고 맨날 뭐 밥만 먹는다고 무슨 뭐 서로 간에 그냥 저거만 답이 나옵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저 사람들 정신도 아직도 못 차렸다고 그 이야기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동을 하셔야죠. 행동을. 그 행동이 뭡니까? 진짜 찾아가서 거기서 가서 회의를 하든지 사람들 목소리 듣든지 그런 거라도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저는 선거에 진 정당이 이렇게
느긋하고 이렇게 정말 긴박감이 없는 정당은 제가 정치권 한 32년 정도 봤지만 처음 봅니다, 진짜. 이거는 결국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뭐 나야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뭐 배지 달고 있는데 뭐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면 다음에 또 집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않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 뭘 해야 될지 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실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길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답답해서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만 참 뭐 들으실랑가 모르겠습니다. 네,